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옥상에다가 우레탄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콩자갈이라고 해서 콩자갈을 쭉 깔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가다 보니까 콩자갈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거 보니까 상도가 벗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콩자갈을 한 위에는 어떤 걸로 해서 계속 마감 관리를 해주는 게 좋나요? 자갈이라는 게 동글동글하잖아요. 누르면 얘들이 거기만 충격이 가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가면 패드 있잖아요. 패드를 깔아놓고 자갈을 깔으면 오래 갈 수가 있죠. 아, 또 이거 저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많아지네요. 오늘은 방수의 모든 거. 여름철에 장마철 또 겨울에는 눈이 와가지고 옥상에 쌓였을 때 방수 이거 정말 골칫덩어리인데 어떤 분이 오셨죠? 방수의 달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성우 TOP의 양홍기 대표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건데 어떤 것들이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던가요? 건물을 질 때 건축 자재가 좋다고 너무 자재만 믿고 방치를 해요. 설계에서부터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적게 들이고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시간만 지나면 문제가 발생해요. 같은 건물도 설계를 잘해서 좀 돈을 더 투자해서 건물을 졌으면 하자가 없는데 싸게 하다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비라는 게 옥상의 지면이나 외벽 어떤 틈새가 있어서 물이 내부로 침투를 하는 것인데 어떤 거를 좀 주의해야 될지. 아무리 좋은 집도 주기적으로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현대 자재가 좋다고 수리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점검도 안 오고. 일단 벽에 빗물을 타지 않는 구조로 해주는 게 가장 좋죠. 처마가 많이 나온 집들은 벽에 물이 타고 흘러내릴 일이 없어요. 처마가 40cm 나온 집들은 40년 됐더라도 그 벽이 보존이 잘 돼 있어요. 비가 막 들이치더라도 이렇게 쓸려 나가는데 처마를 많이 튀어나오게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지붕에서부터 물이 계속 흘러서 벽으로 타고 내려오면 벽에 스며드는 양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많아지면 벽이 손상 입을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요즘에 이제 건축 트렌드, 특히 이제 근생 건물 같은 거 보면 처마를 많이 안 만들거든요. 그렇죠. 만들더라도 아주 있을 듯 말 듯하게. 이 옥상 방수도 딱 옥상만 하지 말고 난간을 물이 안 타고 들어오게 해줘야지 이 난간에서 타고 들어와서 방수 밑으로 스며들지 않게. 나중에는 이 바닥 우레탄으로 스며들어. 그러면서 이 우레탄이 들떠요. 한 400평 되는 상가예요. 크니까 4층밖에 안 지었는데요. 층층마다 물이 새요. 벽에서부터 문제가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돌을 덮었는데 돌이 그냥 벽하고 똑같으니까 벽을 쭈르륵 타고 내리면서 이 벽들이 다 금이 많이 가 있어요. 이런 부분만 해결하면 물 안 셉니다. 대부분 이제 징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봤는데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건물에 어디 부분만 좀 하얗게 떠 있어. 물을 먹었다 뱉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징후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징후가 있는 데만 수리를 하면 또 얘는 계속 물이 들어가서 다른 데로 이게 풍선 효과처럼 퍼져요. 위쪽에서부터 물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해주면서 지금 물이 나온 데까지 다 같이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보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5층짜리 건물이에요. 꼬마 빌딩. 그래서 3층이 새. 그럼 이 새는 거가 옥상이나 외벽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바로 위층의 내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뭐 보일러관이나 화장실의 밑에 있는 수도관이나 이런 데서 샜는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위에가 뭐가 있나? 항시 새나? 맞죠. 비가 올 때만 새나? 항시 새는 거는 배관 쪽에 관련된 상황이 많고, 그리고 비만 올 때는 내부에서 이제 물이 침투한다고 보면 되고요. 맞아요. 그 실리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닥이나 벽 사이에 실리콘이 다 들떠가고 글로 들어가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우레탄 폼을 잘못 쌌다든지. 실리콘이 말리는 이유는요, 강력본드도 먼지를 닦아놓고 약품을 바르고 강력본드를 발라야지 잘 안 떨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력본드면 그냥 강력본드만 붙이고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접착력이 없어 그냥 떨어져 버려요. 실리콘도 똑같습니다. 이 칠도 그렇고요. 칠도 하지 작업을 하고 먼지와 불순물과 이 제품과 칠이 잘 결합하는 걸 한번 붙여줘야 돼요. 그걸 안 붙이고 해놓으면 이게 말려버리고 뜹니다. 실리콘 작업하기 전에 하지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프라이머를 발라줘야 되는데 안 바르고 해놔서 세민이 들떠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노후화 건물에서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서도 물이 새더라고요. 건물과 주차장 만나는 면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물이 새서 들어가면 그 부분이 집안이 제일- 약해지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약하다고 봐야 돼요. 먼저 콘크리트 해놓고 콘크리트 위에다가 벽돌로 싸서 가벽을 치거든요. 기존에 있는 제품에 뭘 하나 올렸어요. 그러면 이하고 강하게 안 붙어 있어요. 옹벽으로 같이 쳐버렸으면 강하게 붙어 있는데 바닥을 쳐놓고 위에다 올리니까 줄이 안 붙으니까 네. 여기서 물이 셀 확률이 많습니다. 겨울철 누수도 많잖아요. 겨울철 누수나 동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노출된 부분들은요 보온을 해줘야 되고, 보온을 해도 밖에 노출이 되는 데는 열선을 감아서 따뜻하게 보호를 해줘야죠. 열선을 해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올라가요. 때는 자동적으로 꺼지고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금관을 쓰는 경우는 또 많이 없다면서요. 요즘에는 또 플라스틱으로 그냥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그때도 열선이 감겨지나요? PVC는 녹아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PVC는 권장을 안 해요. 그러면 PVC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보온을 잘 해야죠.
보온재를 두껍게 해서 가발링을 잘 해줘야죠. 옥상을 보면 네. 대부분 이제 노후화된 건물에는 옥상에 이제 크랙이 많이 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우레탄으로 많이 해놨잖아요. 우레탄에 약간 탄성이 있잖아요. 추풍창이 많이 일어나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이제 그래서 다 들떠 있고. 중도는 좀 햇빛에 약해요. 근데 상도는 말하자면 PVC 같은 거예요. 두껍게 깔면 얘가 PVC처럼 말려버려요. 얇게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화장도 한 번 하고 또 햇빛에 노출 안 되게 마무리 화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방수도 마무리 화장을 해줘야 돼요. 중도가 두껍게 들어가면 상도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중도는 보호를 못 받으면 빨리빨리 망가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도라고 하는 우레탄을 상도로 코팅을 해서 보호하는 거를 주기적으로.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옥상에다가 우레탄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콩자갈이라고 해서 콩자갈을 쭉 깔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가다 보니까 콩자갈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거 보니까 상도가 벗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콩자갈을 한 위에는 어떤 걸로 해서 계속 마감 관리를 해주는 게 좋나요? 자갈이라는 게 동글동글하잖아요. 누르면 얘들이 거기만 충격이 가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가면 패드 있잖아요. 패드를 깔아놓고 자갈을 깔으면 오래 갈 수가 있죠. 아, 또 이거 저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많아지네요. 이것도 다 유지관리 보수인데. 경험 플러스 동물적인 감각이 좀 앞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감이 좋아야 돼요. 시간과 재료를 효율적으로 쓰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오래된 꼬마 빌딩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 좀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가지고 계신 걸 방치만 하지 말고 관리를 매일같이 하면 좋고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직접 가서 보면서 아, 이 문제가 어떤 거하고 또 연관이 되지 않을까도 자기가 생각도 해보고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건물에 비가 3층에 좀 샌다고 제보를 받아가지고 예, 예.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 보면 저쪽 천장이 있어요. 네, 천장에서 이쪽에. 물이 떨어진다고. 지금도 떨어지네. 네. 크랙이 이렇게 가면서요. 이걸 타고 더 위에서부터 계속 갔거든요. 예전에는 여기서도 물이 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원래는 화장실 자리였는데.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서 아마 파이프가 터져서 센 거고요.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물을 한번 전하면 이게 털을 때까지 쓰는지를 알고 있어요. 세수 한 번만 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건물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사용만 하려고 그러지 관리를 안 해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 들어가서 얼음이 얼어서 녹아서 내려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저 처마로 인해서 벽을 타고 흘러내릴 확률은 없어. 그게 크랙이 있더라도. 그러면 그 집에서 보일러일 수도 있고 주방에 하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보셔야겠네요. 네. 그렇죠.